김희정의 봄봄 고고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환 유성의 정치 이야기 김희정의 봄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9회째죠? 네, 네, 벌써 9번 찍었네요.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문을 닫았다고. 네. 그 틈새를 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김희정의 봄봄이 뜨기로 됐다고. 이제 뜨기로 이제 예정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아직 구독자가 100명이 채 안 되네요.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문자를 저한테 주셨는데 네. 본인이 93번째로 그래요? 구독을 누르셨다고. 저희가 김희정의 봄봄이 클릭 수는 상당히 이제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서 뭐 한 300개 정도 이상은 뭐 몇 건이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가는데 그런데 구독자가 늘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구독자에 대한 우리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조만간 이제 100명이 넘을 텐데 제가 그 양봉을 하면서 예. 올려봤더니 100명이 넘으니까 그 축하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100번째 구독자한테는 우리도 조그만 무슨 선물 하나 뭐 하여간 꿀을 조금 드린다. OBC 도원 우리 예. 도원 방송 뭐 볼펜 하나 드린다든지. 네.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은 뭐 핵심 주제를 재난 기본소득으로. 예. 뭐 지금 긴급 원래 이제 긴급 재난 네. 기본소득이었었는데 뭐 네. 긴급 재난 지원금 뭐 이렇게 네.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제 거의 이제 추세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중앙 정부는 뭐 아직도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예. 긴급이 이제 한 석 달까지 걸리는 거죠. 굉장히 긴급해서. 2월부터 얘기가 됐으니까 뭐 이제 긴급이란 말을 쓰기가 좀 무색한 지금 상황이 됐어요. 예. 뭐 이재명 지사님은 여전히 이제 기본소득을 쓰고 계시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게 뭐 당정에 요새 이제 핑퐁을 계속 하다가 야당 하고도 계속 미통당하고도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어제 드디어 이제 당 정이 합의를 했고 예. 기재부가 좀 반발했었죠. 네. 기재부는 정부 내에서 검찰과 비슷하게 네. 미래통합당 소속 같아요. 이렇게 정신도 그렇고, 예, 검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정세균 총리가 좀 아주 크게 쐐기도 좀 받고, 네. 그리고 정부도 확실히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원래 예전부터 기재부가 이제 나라 국권을 지키는 데니까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제가 정부 있을 때도 보니까 기재부가 그 행정부처 내에서도 갑이에요. 그렇죠. 뭐 거기 다른 부처에 과장 뭐 국장들이 기재부 사무관한테 꼼짝 못합니다. 네. 그 뭐 예산을 자기 편성 아니 청와대 예산도 이제 걔들이 짜서 올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정 총리 얘기 따라 말 맞다나 기재부 나라인 줄 아는 거죠 이 나라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농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재부를 뭐 무슨 마피아에 비유해가지고 모피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재부가 MOEF, Ministry of 뭐 Economy and Finance 뭐 어쩌고 해서 모프인데 모피아라고 그렇지. 했었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게 정리돼서 이제 맨 처음에 기재부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70% 계층에게만 준다 했던 상위층 30%는 안 준다고 했던 그것을 이제 당과 정부는 100% 다 주는 거로 합의가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뭐 70%냐 뭐 50% 중위 50%냐 뭐 하위 70%냐 가르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그 받고 안 받고 이게 심리적 저항들도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방향은 제대로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전 국민한테 다 그냥 주자 100%. 그게 뭐 많던 적던. 그래요. 그런데 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서민들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서민들한테만 주자. 그렇죠. 저는 기재부도 얘기를 하죠. 서민들한테만 주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왜 밥을 공짜로 주냐는 등 뭐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다 돈을 정부에서 안 받아도 그까지 10만 원, 뭐 가족당 100만 원 안 받아도 될 사람한테까지 왜 주냐? 네. 이게 굉장히 서민들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보이죠 이게. 근데 유럽에서 이미 결론이 났어요. 네. 어떻게 났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 사람들, 재벌들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니들 세금 내봐야 소용없어. 니들이 낸 세금은 이 못 사는 애들한테만 주는 거야라는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정책이. 그래서 정부 측에서 시민운동 단체에서 세금을 조금 올려서라도 건강보험료를 조금 올려서라도 암까지 민간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할 정도의 돈이 많이 거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납세 거부 운동하고 증세 거부 운동하고 뭐 네. 조금만 세금 올라가면 막 뭐 폭탄이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대들 사람들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저 크게 뭐 이제 방향이 잘 잡혀진 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단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올 연말 저 세금 정산할 때라든지 네. 내년 그 소득세 그 정산할 때 그런 때 다시 이제 필요하면은 그거를 차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에요. 지금 이게 저는 저 다시 이제 약간 재난 기본소득 하다가 정치 저 영역으로 또 조금 가면은 미래통합당이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뭐 자당에서도 주장했었던 거고 전 국민적 합의 여론조사상으로도 맨 처음에 이제 한 달 전에 3월 초에 여론조사할 때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한테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찬성이 43, 반대가 47,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2주 후에 조사하니까 다시 이제 뭐 찬성이 한 50% 되고, 그다음에 반대가 뭐 한 30 몇 프로 됐는데, 경기도에서 저 재난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냐, 여론조사를 한 1,000명을 저 대상으로 했더니 75%가 다 찬성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리고 자당 그 대통령 그 전체 그 대표가 50만 원씩 전 국민한테 그냥 주자. 황교안 대표. 예, 황교안 저 대표가 그랬는데 이제 와서 또 그거를 또 뒤집고 찾고 이러면 이게 이제 발목 잡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줄 거는 확실하게 합의해 주고 지금 긴급인데 이게 무슨 긴급입니까? 3달 동안. 그 지금 선거가 막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지금 뭐 그 더불어민주당이 한 180석을 얻은 것처럼 막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그 아직은- 시대는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5월 31일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예결위원장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승민 의원이 어디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저기 소위 미래통합당이나 보수가 괴멸했다, 폭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개혁적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지 않고 발목만 잡아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 그로 인한 반사이익만 구하겠다. 이건 이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일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재부나 미래통합당의 그 핵심들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난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예. 또 뭐 이거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줄 경우에 뭐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겨우 3조 발행하는 거더라고요. 3조. 전체 다 합쳐봐야 10조예요. 10조 정도. 네, 그렇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사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재경부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이제 재정 건전성 뭐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재부, 재경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세대라 역시 죄송합니다. 기재부, 산자부가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자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계속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라. 그래, 하여간, 예. 하여간 기재부가 이게 저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그 국가 부채 이게 GDP 대비로 OECD 최고 수준이거든요. 뭐 이게 다 이미 통계에서 다 나와 있지만 국가 부채가 많다는 게 아니고 네. 적다는 거지. 네, 적다는 거죠. 최저 수준. OECD 평균 국가 부채율이 GDP 대비 보통
109%랍니다. 네, 109.1%. 109점 몇 프로 뭐 네, 이렇다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41%예요. 지금 근데 37%로 나와요. 최근 37%였다가 네. 2%좀 올라가서 올라서? 39%에서 2% 올라서 이 저 재난 뭐 이게 대응하느냐고 2% 대응하느라고. 올라서 아. 41%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50조 원 1인당 저 100만 원씩 주면 50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예상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도 저 40한 저 부채가 46% 7%밖에 안 돼요. 그렇죠. 괜히 이제 기재부에서 계속 부채, 국가 부채 뭐 30%대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네, 아무런 근거도 없죠. 미국 실제로 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은 아예 헌법으로 국가 부채 비율을 아예 정해놨잖아요. 그 2차 대전 저 패한 이후로. 근데 이번에 워낙 그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헌법을 좀 고쳐서라도 전 국민한테 지급해야 되겠다. 이 저 재정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부채를 하고 더 있고요. 올리더라도. 네, 부채를 올리겠다. 그래서 GDP 대비 거기가 한 저 70% 정도 부채 비율인데, 근데 한 30%는 더 올리겠다. 부채 비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저 정주영 씨가 대통령 출마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렇죠. 이제 부채에 대한 얘기 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 어떤 국회의원이 그때 질문하니까 그 빚이 많은 것도 그 부채도 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그렇죠. 원래 저 회계에선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로도 법인에.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채를 발행한다 그럴 때 아니 사채 회사채나 이런 사채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저 삼성이 무너지겠어라고 하면서 사잖아요. 그 회사채 같은 것들이.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굉장히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튼튼한 굉장히 그렇죠. 건전 건전하죠. 재정을 지금 건전 재정을 특히 IMF 때 하도 돼가지고 환율 관리라든지 부채 관리를 그렇죠. 상당히 잘 하고 있었던 거는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미중의 이제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 경제가 올스톱이 됐잖아요.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저기 선진국이나 미국처럼 뭐 GDP의 10% 30% 이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겨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원 정도가 된답니다. 제가 경제학을 좀 약해서 공부를 좀 1,800 뭐 50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10% 하면 185조고요. 그렇죠. 독일처럼 30%를 한다고 하면 한 500조를 이번에 그냥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뭐 그냥 3조 가지고 벌벌 떨고 뭐 10조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거기다가 이제 김재원 그 예결위원장이 네. 이제 기재부가 이제 정부에서 약간 삐딱하게 나오다가 자기들 편을 들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한 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딴지를 거는데 어떻게 거냐면 22개 조항을 답변을 해와라. 또 22개를 딴지를 걸었어요 지금. 이 곤란하다. 저는 긴급이니까 그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때는 이럴 때는 긴급하니까 긴급하게 줘라. 그렇죠. 이제 지금도 벌써 2월부터 해서 거의 3달을 끌었거든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 나온 게 이제 우리 5월 4일인가 5일에 이제 우리 2주간 연장했던 이게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연장을 했는데 저는 5월 4일 전에는 이거 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다음 주거든요. 그 빨리 해도 제가 4월 2일 날 경기도에 그 카드를 신청했는데 네. 몰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카드는 안 왔어요. 네. 그래서 빨리 해도 그 네. 딴지를 안 걸어도 네.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인 행정 처리 기간이. 예. 그래서 빨리 딴지 걸지 말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저희는 경기도에서 그 지원금 10만 원 나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평택시가 또 감사하게 또 10만 원을 또 얹었어요. 네. 그리고 1인당 20만 원인데 그래요? 저희는 그걸 뭐죠? 그 카드에 이제 바로 신용카드에 지역화폐로 이제 바로 들어왔는데 들어왔어. 그걸로 엊그제 충북시장 그 재래시장 가서 순댓국 5명이 그거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모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걸 모아서 기금으로 좀 마련해서 좋은 일에 기금으로 쓰자고 예. 하고. 지금 전국
그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기부 운동이 예, 옛날 근무기 운동처럼 그렇죠. 상당히 하나의 흐름이 또 뭐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 쪽에 청와대나 그 중앙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이런 쪽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때 네.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받기 싫으면 그냥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걸 기부하면 되지 않냐. 네. 처음부터 안 받아도 되고 받은 뒤에 기부해도 되고 네. 그렇게 이제 꼬신 것 같아요. 기재부를. 어쨌든 이 그 긴급 재난지원금, 어떤 재난 기본소득 이제 저희 사회가 이제 그 이런 보편 복지도 확대해 가면서 그다음에 소득 자체를 이제 그 충실하게 그 소비를 만들기 위한 기본 소득들을 채워주는 이 사회적 논의가 그렇죠.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상당히 중요한 또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것에서 하나 더 포함시키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는 좀 낮지만 가계 부채는 그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좀 그 국채를 발행하면서 가계 부채는 덜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병훈 교수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다른 데들하고 역전이더라고요. 다른 데들은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부채가 이제 그 가정에 이제 가계 부채가 있고 기업 부채가 있고 국가 부채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통 이제 국가 부채가 평균 한 100 아까 이제 109%뭐 이렇게 되는데 그 OECD 평균이 그렇고 가계 부채가 일반적으로는 낮은데 한 70% 정도 70%, 되는데 72%인가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게 역전이 돼 가지고 국가 부채는 굉장히 낮은데 가계 부채는 뭐 90, 뭐 80, 70% 뭐 90%까지 90%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이 어려운 상황에 빚은 이제 늘어나게 돼 있는데 국가가 안 지면 그렇죠. 가정들이 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조치도 빨리 아무튼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이런 건 결국은 이게 이제 정부적 판단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거 잘 안 되면 뭐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실 뭐 각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방향을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을 하든 안 하든 미래통합당은 뭐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발목만 잡다 보면 저는 뭐 오늘 막 방금 최근 닦은 뉴스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맡기로 했다고 했는데 총선 참패 무슨 뭐 아까 뭐 자멸 뭐 이런 평가 이전에 국민들이 그냥 퇴출시킬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이 힘으로. 맞습니다. 하여간 기존의 그런 체질이라든지 늘 해왔던 그런 낡은 보수 이런 거는 빨리 이제 좀 벗고 새로운 보수로 나가야 그래야 이제 그 보수도 새로운 희망과 살 길이 생기는 거고 국민이 편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든 용어도 훌륭한 용어도 있는데 뭐죠? 그 낡은 보수 이런 걸 쓰셔요. 퇴보. 퇴보수. 퇴보.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정도가 이제 진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도가 중도이면서 보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통당 정도를 퇴보 이렇게 해야. 하여간 그래서 그 퇴보에서 이제 개혁적 보수로 좀 나와주고 그래야 이제 국가라는 건 항상 좌우의 날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가 한 곳이 너무 압도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건강한 발전이 처음엔 뭐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혁적 보수들이 이제 그 미통당에서도 좀 주류가 되고 뭐 하여간 혁신하고 쇄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대권도 잘 준비를 하면 아주 재미있겠다. 저는 이제 다음 대권 정도는 이제 그 얘기 나온 게 하면 미통당은 이제 퇴보해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솔직한 더불어민주당 정도가 이제 집권을 한 두세 차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에 정의당 정도가 제1야당 지금 그러니까 한 100석 정도의 그런 규모로다 정의당 정도가 커야 정말 건전한 국가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정의당도 그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뭐 민중당이나 이런 그렇죠. 그 정의당보다는 좀 좀 규모가 더 훨씬 작은 작지만 이런- 더 진보적인. 그렇죠. 네. 그런 저 정당들과 연합할 생각하고 함께 해서 네. 뭐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대기업들이 두 개가 이제 그런 꼼수 정당들을 만들었더구만 이제 정의당이 다른 정당들과 그 진보 정당들과 함께 네. 연합 정당을 꾸리거나 그 비례대표를 그렇게 연합 공천을 하거나 해서 네. 그렇게 틀을 잡아나가면 진보 정당 하나 보수 정당 하나 이런 정도 남아서 예. 예, 나라 멋있게 잘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태보 정당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저 그런 과정에 우리 또 저기 김유정의 본범이 네. 또 좋은 역할을 또 좀 하고 이렇게 그래요. 가시죠. 예, 제가 이렇게 사라지라면 요게 있어서 되나요? 용한 점쟁이가 이제 저 예견을 쫙 하시는데 뭐 지난번에 보니까는 저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서 뭐 저 그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를 여황폐하라고다 제가 극존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여간 임기 내내 거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선배가 네. 그러시더라고. 후배님이 그렇게 그 박근혜 저기 하시더니 결국은 몰아내셨네. 제가 몰아낸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것도 용한 점쟁이의 예견이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냥 포함시켜달라 이거죠. 네, 오늘 얘기는 뭐 긴급 재난 지원금, 그렇죠. 그 긴급 재난 기본소득, 기본소득. 네네 이런 얘기로 뭐 했는데 어쨌든 뭐 여러 얘기가 필요 없이 긴급하니까 아니, 다음 주 중에는 빨리 집행을 하시라 네. 뭐 이런 거고요. 그 미통당도 빨리 좀 협조해서 이런 때는 국민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이 코로나 이 어려운 경제난을 빨리 함께 헤쳐나가는 좋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예. 강남에서 잘 사는 대한민국에 최고 잘 사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지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내는 재벌들 아주 정말 엄청난 땅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하는 거는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당에서 서민들에게만 줘라라고 주장하는 이 사기 이거 좀 사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자기들이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근데 서민들이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네. 오늘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또 김유정의 본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정의 본범 고고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